(7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18분 45초. 오늘도 목요일 촬영. 오늘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뭐 할 얘기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어쩌라고. 숫자상의 노름이지. 숫자상의 얘기. 인플레이션이 9% 나왔는데 지금 할 말이 왜 없어요 지금. 아니 미국 물가지. 아예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연율 기준으로 지난해 6월 달 대비해서 9.1%가 오른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신라면 1,000원짜리가 올해는 1,091원이 된 거지. 그렇게 생각하기 되게 편안해진다 편하잖아. 마음이. 근데 되게 편안해진다. 물 따블이 올라. 아니지. 1,000원짜리 신라면이 올해는 1,091원이 됐다고. 그렇지. 그게 이제 9.1%니까 1,900원이 아니라. 그러면은 라면 먹던 거 안 먹겠냐고. 짜증은 나지만 먹지. 당분간은 먹는다고. 소비가 갑자기 확 줄어들진 않고 어느 순간 못 먹겠어. 이러면 이제 지갑을 닫는 거고. 지갑을 닫는 게 이제 경기의 본격적인 침체지. 적응하는 기간이고 지금 노리는 거는 저 9.1%가 꺾일 거야. 금리는 올려. 금리는 같이 올려야지. 근데 이제 9.1이 꺾이는 순간 금리 올리는 속도가 줄어드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너무 빨리 꺾여. 그러면 이제 금리 그만 올려. 내려가 내년도에 있을 수 있다. 근데 시장은 항상 선행하잖아. 선반영하니까. 주식시장이 6개월을 선행하기 때문에 내년이래 봐야 이제 지금 7월이니까 뭐 6개월 후잖아. 그렇죠. 거의 다 됐네. 이게 좀 땡겨오는 거잖아. 그렇다고 뭐 좋아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나와 있는 기사 내용 가지고 그리고 뭐 주가 조금 조정받는 거 지금 좀 팍팍 떨어지진 않아. 스물스물 떨어지지. 주식 버티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치. 내가 그렇죠. 지금 주가 지수가 2,300인데 이게 환율로 환산을 해보면은 2,100 정도 된 거야. 환율은 절하가 됐잖아. 올라서. 그렇죠. 그치. 환율이 1,300원대 올라왔으니까. 물론 환율의 끝이 어딘지는 나도 모른다고. 그리고 이제 컨트리 리스크가 도출되면 한 번 더 빵 뛸 수 있고 그럼 주가도 한 번 더 내릴 수 있겠지. 근데 그때가 아마 좀 바닥이 나올 것 같고 시점은 북한이 언제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계속 한다고 해놓고 안 하잖아 지금. 비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비가 오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는데 핵실험을 할 때. 뭐 즐겁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근데 너무 많이 오면은 이 굴이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에 홍수가 나고 거기도 우리 지금 비 오는 거 봐봐 막 국지적으로 막 요만한 1m 칸 안에 대구에 막 폭우 내리고 희한하지. 그냥 북한도 그렇지. 그래서 한 8월 9월쯤에 하지 않을까 다시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거지. 근데 언제 할지 나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게 나와서 환율 빵 뛰고 주가 꽝거리면은 좀 바닥이 나올 것 같아서 좀 그래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맨날 생존 전략 얘기하는 거고 별로 할 얘기 없다 그러고 종목도 뭐 많지 않고 그런 상태지. 중간중간에 빵빵 뛰는 종목들이 있어. 그지? 그러면 짧게 먹고 나오고 단타 쳐야지 어떻게 해.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유한타증권. 고맙다. 유한타 증권 계좌 개설 링크. 오늘도 뭐 문자를 보내드렸을 거예요 아마. 목요일이니까 그냥 시장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카더라는 참고용으로 해서 해성 DS를 아마 문자를 좀 보낸 것 같은데 내일 실적 나온다잖아. 네. 그지? 어마무시하죠. 뭐 같이 들었잖아요. 네네. 네, 밥 먹으면서 네. 어마무시한 실적으로. 네. 뭐 그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단기 매매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녹화를 뜨지만 금요일 날 저녁에 이게 로딩이 되잖아. 근데 그렇죠. 금요일 날 우리 또 보는 거 HPSP. 뭐 그 얘기 해봐요. 뭐 끄떡거리지만 말고 끄떡거리겠지.
찰봉 뭐 정말 대박이에요. 못나긴, 이거는, 못나긴. 예. 지금 사실 장비 업체들 덜덜 떨고 있거든. 왜? 메모리 쪽은 이거 이러다가 내년에도 시장 없는 거 아닌가. 아, 슈퍼 사이클 예전에 17년, 18년 그때 꺾였을 때 이제 그 이후로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봐요. 아니 너무 네. 과도한 네네. 해석이 그러니까. 있지. 맞아요. 주가가 내려가고 삼성전자가 오만전자가 돼 있는 상태니까 뭐 안 음, 좋은 얘기들 뭐 거기 이제 가전 쪽 지금 난리잖아. 그렇죠. 텔레비전을 사람들이 안 사는 거지. 음,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고 맞아요. 그쪽 관련된 밸류 체인들 다 스탑돼 다 있고. 맞아요. 지금 가전도 가동률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거기 핸드셋도 사실은 들어 있어서 음. 그러니까 핸드폰을 안 바꾼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아이폰도 지금 14 나온다고 하지만 나는 13 플러스 맥스인데 이거를 또 내가 굳이 바꿔야 되나? 무슨 뭐 대단한 폼팩터의 변화가 있는 그치. 것도 아니고 하기서 그냥 좀 이렇게 보는 거지. 음. 뭐 소비를 멈춘 게 아니라 스테이한 거지. 잠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근데 하여튼 반도체는 안 좋기는 하지만 실적은 근데 어닝이 나왔잖아. 그렇죠. 2분기에 14조 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나왔으니까 개빡은 아니거든. 그리고 삼성전자가 8월에 이제 사면이 단행이 되면은 음. 움직일 거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지금 그렇죠. 캐시를 막 끌어모은대. 너 들었지? 네. 캐시를 끌어모아서 M&A 할 거 아니야. 근데 국내는 아닌 것 같고 해외 업체에 이제 다발적으로 여러 개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이런 루머들이 있어. 그러면 삼성전자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전 산업이 다 좀 IT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대상이라는 게 결국 시스템 반도체 쪽하고 음, 전장 쪽일 거 아니에요. 음. 어쨌든 지금 메모리 관련 업체를 인수하진 않을 거고, 그렇지. 뭐 가전 업체를 인수하진 않을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기업 네. 분할을 해야 돼. 기업 음. 분할하고 음. 자꾸 말 끊어서 음. 기업 분할하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사업부를 미국에 나스닥에 상장시켜 버리면 돼. 그 그러면- 애플이나 AMD 같은 데다 지분 받고. 그렇지. 예. 그러면은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미국 내에 상장되어 있으면 규제가 텐션이 강하니까 그렇죠. 이 유출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고 맞아. 이게 지금 삼성한테 못 주는 게 기술 유출될까봐 맞아. 혹여나 그런 게 있지. 그래서 못 주고 TSMC에 줘버리는 건데 TSMC도 넘치는 것만 좀 받고 있고. 맞아요. 네. 하지만 뭐 하여튼 그거는 삼성이 결정해야 될 문제고 내가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진 않겠나? 하지 않겠나 근데? 그렇겠죠. 응. 네. 가야 되겠죠. 그렇지. 근데 결국은 오너의 의지예요. 맞아. 근데 오너가 임원들한테 이거 어때요? 그러면 다 반대하겠지. 걔들은 왜냐면 PS 다 없어지는데 분산되면. 그러면 아유 회장님 안 됩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안 되잖아. 진짜. 이건희 회장은 안 그랬을 거라고. 야 해. 뭐 만원 빼고 다 바꿔 이러는. 참 답답합니다. 네. 이번 주에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네. 가잖아. 네. 빈 살만을 만나러. 물론 기대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를 지금 바이든이 계속 째리는 거는 유가니까 유가를 그렇죠. 꺾어야 되거든. 유가를 못 꺾으면은 중간 선거를 망칠 수 있고 어떻게든 꺾어야 되니까 당근을 잔뜩 들고 가겠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제니 옐런 아줌마가 오잖아. 19일 날 회동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시장을 좀 받치는 형태가 되고 그리고 당국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증시 안정 자금 같은 것도 투여한다고 얘기 나오고 공매도 금지한다고도 얘기를 슬슬 흘리잖아. 대만 가권 지수가 증시 안정 자금을 투여해가지고 주가가 좀 반등을 세게 했거든. 뭐 2.7%인가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중간에 나올 수 있는데 다음 주는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조금 그래. 그냥 느낌이 그래. 요즘 막 느낌만으로 분석하고 있어. 정성적으로. 감이 중요하지. 감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짧게 먹을 수 있지. 그러니까 뭘 뭐 선택해서 먹을 거냐. 근데 이제 금요일 날은 이벤트가 HPSP 때문에 네네.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HB 테크 관련 기업들. 그렇지. 네. HB HB 테크, HB 테크놀로지, 솔루션, 네. HB 솔루션 네. 이런 데가 우리가 들은 얘기했잖아. HB하고 한미하고 지금 상장회의 희석 지분을 하면 21, 2%대. 그렇죠. 그지? 1, 맞아요. 2% 차이밖에 안 돼. 맞아요. 둘 다. 네. 그래서 지분 경쟁이 암암리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카더라. 그렇죠. 카더라. 네. 할지 안 할지 모르지. 하겠지? 근데 이제 상장하고 공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음. 이 2대 주주하고 3대 주주는 공시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그냥 단순 재무적 투자자인지 경영 참여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프레스토 6호 3호 투자가 지금 41.5% 그걸 네. 뜯어보니까 네. 한 군데가 대주주가 있긴 있지 30몇 %짜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크레센도? 크레센도. 네. 네. 근데 여기도 끌어안아 버리면은 음. 누군가가 끌어안아 버리면은 하여튼 끌어안지 않을까. 그렇겠죠. 어. 근데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타겟하는 매각가가 2조래요. 그러면 2조 밸류면 이걸 국내에서 살 수 있을 만한 데가 없어요. 2조 밸류인데 지금 네. 내일 상장 공모가 25,000원 치면 5천억 밸류 4,5천억? 그렇죠. 4천억 후반대? 그러니까 이제 2조 정도에는 팔겠다라는 어. 거니까 뭐 주가가 더 뜰 거라고 생각하죠. 왜냐면 2년 6개월 보호예수 걸려 있잖아 대주주는. 그렇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총사는 그때 좀 생각할 거고. 물량은 다 잠겨 있고 일반 공모 물량이라 봐야 몇 주 안 될 거고. 그렇지 않대요. 네. 그다음에 기관 공모 까는 애들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다 잠겨 있는데 만약에 내일 따상을 하면은 내가 잘못 생각했다. 따상이 나는 따블의 상한가로 생각했는데 공모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도 사실은. 그렇죠. 진짜 이번에 공모 해보고 싶긴 하더라. 네,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HPSP가 만약에 따상에 성공을 하면은 지분법 평가이익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렇죠. 한미반도체가 지분 이익으로 잡히죠. 왜냐면 1,300억 정도 이익이 생긴다고 HB 테크놀로지가 1,000억, HB 솔루션이 한 670억. 그러면 이게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미반도체는 10% 정도. HB 테크놀로지는 시가총액이 지금 1,700억이니까 68% 지분법 평가이익이 생기고 HB 솔루션이 2,300억이니까 한 30% 생긴다니까 HB 테크놀로지가 사실 레버리지 그렇죠. 재무적으로는 제일 커. 그렇죠. 근데 본업은 좀 본업이 너무 안 좋아서 좋으니까. 그렇지. 네. 근데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가 웬 말인가. 그렇지. 그렇지. 지금 다 하향되고 있는 이 업황에서 그 지분법 평가이익이 지분만 너무 보고. 커서. 근데 가벼운 게 또 테마로는 잘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네,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HB 테크놀로지가 시가총액이 1,700억인데 1,000억을 지금 지분법 평가이익으로 그렇죠. 얻으니까 세지. 요거는 뭐 한번 빵 뛸 수 있고 뭐 만약에 월요일까지 이게 이어져서 상한가를 또 간다 그러면 HPSP가 네. 그러면은 또 늘어나잖아.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참고하시라 정도.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한미하고 HPSP의 어떤 특징점은 결국 TSMC 업황하고 같이 간다라는 거죠. 이제 TSMC 쪽이고 이게 국내 메모리가 안 좋다고 해서 얘들이 안 좋아지고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HPSP가 납품하는 장비 자체가 기존에 있는 라인에도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끼워 넣으면 효과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뭐 신규 장비에만 들어간 신규 라인에 셋업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TV 옛날에 산 것들은 스마트 TV가 잘 안 되잖아요. 유튜브 뭐 이렇게 미러링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럼 구글 동글 딱 붙이면 되잖아. 사서. 딱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효율이 그만큼 좋아지기 때문에 기존 구형 라인에도 얘를 딱 끼워 넣으면 네, 훨씬 좋아지는 뭐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이제 다른 쪽으로도 넓어지면은 어차피 이게 HPSP가 그 네가 얘기하는 고압 수소 언어를 맨날 헷갈리고 어렵지만 그런 아주 미세화에 대한 이슈지. 그러면은 파크 시스템즈 같은 원자연미경 이런 데도 뭐 미세화로 같이 연동이 될 수도 그렇죠. 네. 있고 뭐 이오테크닉스 뭐 한미반도체 마찬가지지만 네, 맞아. 한미반도체는 본업 자체의 화랑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 요인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떨어지면은 맨날 그러잖아. 주식 전문가들이 주가 조정시마다 저가 분할 매수 1년 365일. 근데 한미연은 조금 나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기업을 물론 탐방도 가고 뭐 이렇게 들여다보지만 보람이지 보람. 그럼 그리고 인천까지 가서 그죠? 그 쇳물 붓는 거, 쇠 깎는 거 보고 오고. 바이킹하고 무슨 반도체 회사에서 쇠를 깎아 이러고. 이게 밑에 이제 장비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 맞아. 진동 이게 이런 미세한 진동 때문에 무게를 줘가지고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정밀한 다이들을 직접 깎아가지고. 그 원래 그 라인 투어도 안 시켜준다 그러더라고요. 그치, 그게 그것도 영업 우리는 비밀이니까. 되게 그치. 특별 투어를 한 거고. 우리 곽동신 부회장님께서 네. 직접 네. 기사 나오는 거 뭐 재밌는 것들 중에 눈에 띈 나는 이게 기사를 쭉 뭐 사회면도 보지만 코로나 가지고 지금 뭐 이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 왜냐하면 경제가 지금 망가져 경제가 있는데 이제는 그렇다고 금리를 낮출 수는 없을 거고 왜냐하면 금리 낮추는 효과는 한번 봤기 때문에 똑같이 하진 않아.
그냥 심리적으로는 텐션이 강한 긴축을 조금 누그러뜨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하지. 그리고 또 하나의 양면성이지만 인플레이션은 전쟁발 에너지 대란이고 러시아 때문이지만 그 뒷면에 보면 또 군비를 계속 증가하지. 그렇죠. 늘리잖아. 근데 이제 자주 등장하는 뉴스가 극초음속 미사일이야. 극초음속 미사일에 러시아가 지금 뭐 킨잘, 뭐 치르콘 용어도 어려워. 마하 20짜리 아방가르드 뭐 이런 거를 시점 배치했다 그래.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빨리빨리 하는데 저번에 한번 실패했거든. 그렇죠. 이번에 또 하고 북한도 아마 뭐 그런 거 하고 우리나라도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발사체, 뭐 비행기, 개발해야지. 전투기 이런 것들 그리고 카이도 지금 조용하지만 맨날 보던 거 또 봐서 그렇지. 카이도 25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그 KF-21 시제기가 이제 초도 비행 뜨는데 그런 것도 다음 주 후반부 되면은 시장이 개빵만 치지 않으면은 이슈가 될 수 있잖아. 그러면 그런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좀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안현호 그렇죠. 대표가 연임을 해야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 네. 군사적인 이번 호황을 먹을 수 있지. 그렇지. 예. 근데 연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용히 알아보니까 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고. 정부도 생각이 있으면 지금 그치. 이 상황에서 아무리 뭐 자기 쪽 사람들이 중요하지만 타이밍인 거죠. 그치. 지금은 공기업들 망가지고 있잖아. 막 가스공사도 뭐 그렇고 한국전력도 그렇고 그렇죠. 논란이 많기 때문에 뭐 이 기술 이전도 많이 해줘야 돼. 항우연도 좀 논란이 많지. 사실상 이거는 글로벌 경제 전쟁인데 음. 미국 외에 다 이제 독자 생존이잖아요. 그럼. 이 그 전쟁 중에 장소를 바꾼다는 게 말이 돼? 그건 아니지. 야, 그거는 한 정말- 우리 명량대첩의 이순신 장군의 케이스처럼. 우리 안현영 대표가 이순신이야. 너무 띄워주는데. 아니 잘하는 건 잘하는 어.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왜냐면 실적이 나왔잖아. 특히 우리 어제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영화에 이제 탑건 얘기를 했잖아. 탑건 매버릭을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야. 진짜 국방부가 나서가지고 미국 해군이 전폭적으로 지원해갖고 항공모함도 빌려주고 그렇죠. 전투기도 빌려주고 이게 미국이다. 그렇지. 이런 거. 이것이 미국이다라는 걸 그냥 대놓고 딱 빡 해주는데 와 진짜 너무 부러운 거야. 그렇죠. 그지? 우리나라는 왜 못해? 할 수 있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탑건 매버릭을 보면서 느끼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어쨌든 방사는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네. 잘 그렇죠. 먹어야 된다. 군비 경쟁 확대되는 시점에서 그렇지. 카이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뭐 발사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자고. 뭐 영화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옆으로 세면은 컨텐츠 잘 하시잖아. 네네. 어제 외계인이 되게 그 언론 배급 어떻대? 시사회. 어. 근데 되게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 네. 오. 되게 평이 좋아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음. 사실상 그 뭐 범죄도시 2도 뭐 천만 영화 찍었지만 제대로 된 블록버스터, 이제 텐트폴이라 그러죠. 이게 사실은 외계인이 딱 처음 첫 짝이거든요. 네. 범죄도시 2는 정말 그냥 생각지 않게 대박이 난 거고. 그러니까 우리말에 약간 꼼냥꼼냥한 스토리들이 세계화에 먹히고 우리 정세에도 맞고 우영우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컨셉도 보면은 느끼는 짜릿함이 있잖아. 이게 대단한 물론 고래는 등장해. 그 CG 그것 때문에 200억이라며. 올해는 울산 앞바다에서 먹이를 먹고 일본 서해안에서 잠을 잡니다. 내용 스토리가 디테일이 좋지. 그치. 지금 세상살이가 이제 창과 방패의 세상인데. 나는 그 우영우를 보면서 음. 한국 콘텐츠가 정말 이제 성장기라는 느낌 드는 게 배우가 일단은 예전에는 막 텐트폴 그러면 전지현 뭐 송혜교 유명한 진짜 이제 뭐 40 다 돼가는 그 배우들이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된다 너. 정말 그런데 이제 세대 교체 그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 억지로 끼워만 치는 그렇죠. 거지. 이게 이제 헐리우드의 새로움이 없다라는 거는 다 나오는 배우가 그 배우고 계속 세대 교체가 안 되는 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우리 박은빈이라는 새로운 어떤 이제 그 배우가 부상했고 그리고 그 작가가 신인 작가래요. 우영우 작가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콘텐츠 산업의 저변이 이만큼 넓어졌구나. 이제는 뭐 정말 검증된 작가, 뭐 검증된 배우가 아니더라도 이런 대박을 낼 수 있다라는 거는 그 베이스에 네. 이제 웹툰이라는 게 또 맞아요. 네. 그게 웹툰 원작이야? 그건 잘 모르겠어. 아 근데 옛날에 이제 아닌 것 같은데. 작가 시스템이 시트콤의 제왕 김병욱 감독. 김병욱 감독. 병욱 형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작가 시스템이 예전에는
딱 틀이 정해져 있는 거야. 맞아요. 그 어떤 스텝을 밟아 와서 그 위치에 가면은 또 이렇게 벌어지고. 근데 도제식으로 딱 뜨고. 그렇지. 도제식이라는 표현이 맞지.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웹툰이라는 신규 문물이 등장하면서 맞아. 다 뛰어넘는 다 거고. 뛰어넘죠. 동백꽃 필 무렵인가? 음. 그게 아마 시초가 돼서 음. 굉장히 지금 많이들 잘 되는 것 같더라고. 그 기성 작가들 막 진짜 네임드 작가들도 굉장히 긴장해요. 왜냐하면 웹툰의 짜임새 자체가 너무 진짜 대박인 거지. 맞아. 예. 이제 막 젊고 이런 애들이 보면 막 어. 기발하거든. 예.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이게 뭐 보면 오징어 게임. 예, 정말 외국인 입장에서 너무 기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개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추측을 하게 되잖아요. 뭔가 예상을 하게 되고 그렇지. 다 깨버려. 맞아. 아니 그 캐릭터부터. 뽑기라는 네. 게 뭐 외국인들이 보면 뭐 알겠냐고. 옛날에 국자 태워 먹던 뭐 엄마한테 뒤질라게 그렇죠. 맞고 막 이런 것들만 우리가 알지. 근데 오징어 게임 2는 사실 제작은 전에 했던 원의 제작사가 그대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레몽레인하고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은 파악이 잘 안 돼서 개인적으로는 후가 대박 날까지는 않아요. 사실은 원에 대한 솔직하게. 기대가 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다양한 게임들을 또 넣었다고 한 왜냐하면 감독이 원을 있지만. 만들 때 투를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이게 마녀도 그래요. 마녀도 원이 정말 재밌었던 게 이게 투를 생각 안 하고 만들었거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투를 만드니까 이게 막 쓰리의 무슨 예고편처럼 돼버리잖아. 투가 흔행하는 경우는 네. 이번에 이제 범죄도시 2 같은 경우는 좀 그렇죠. 이례적이지만 맞아요. 탑건 2는 흥행했고 음. 네, 뭐 그런 변수들이 좀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컨텐츠는 좋은 것 같아. 정말 그 한류라는 아 이제- 지난주에 우리 네. 아센디오라는 거 작은 거 하나 봤나? 우리는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 그 언론 시사, 언론 배급 시사회. 그거를 먼저 파괴하고 맞아요. 직접 갈 수 있으면 가기도 해, 그지? 맞아요. 표를 구할 수 있으면 우리도 언론인이니까. 언론인 맞나? 하여튼 그래서 갈 때는 직접 보고 느끼는 거 판단을 하고 아니면은 주변의 평가를 보고 맞아요. 그다음에 실 개봉을 했을 때는 실 관람평을 봐야 맞아요. 되잖아. 데이터를 봐야 그 관람평이 야 이거 망이다 그러면 이제 아웃인데 더 킬러는 좀 호불호는 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액션이 괜찮다 이런 것 같아. 그래서 뭐 얼마나 흥행할지 모르지만 뭐 아센디오는 또 홍진영 언니가 그 트롯 가수 트롯의 재부활을 위해서 지분도 태우신 것 같고 수합을 했는데 1,900원인가의 락을 딱 걸어놓은 그 밑으로는 안 판다. 뭐 이래갖고 그런 이슈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콘텐츠 특히나 이제 제작 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 지금 흐름 자체가 최근에 이게 저도 이제 TV 다큐에서 봤는데 이제 프랑스 사람 진짜 실제로 갖다 데려다 놓고 이제 2013년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더라고요. 이제 그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그때는 한국 간다 그러면 남한 가냐 북한 가냐 물어보는 사람이 진짜 많았대. 그렇지. 근데 지금도 그래. 지금도 아니, 근데 지금은 안 그렇대요. 에이씨. 그리고 안 그렇고 아니 그래. 금융시장에서는 사우스 코리아 그거는 인종차별이에요, 형. 지금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한대. 그래서 뭐 이제 괜히 뭐 이렇게 출입국 이런 데서 이제 흑인 애들이 그래서 뭐 남한 북한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인종차별 일종이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지금은 남한 그러니까 한국 간다 그러면 다 서울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 사람 80%가 한국 음식을 먹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김치 모르는 사람은 없고 프랑스에서 그 사실은 유럽의 어떤 문화에 자기들이 뭐 종주국이라는 프라이드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한국어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제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소프트 파워가 계속 부상하고 있다. 네, 이제 BTS 강남스타일처럼 여기서 한 방에서 끝이네 이게 아니라 BTS나 오징어 게임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온다. 이제 그 저력을 나는 우영우한테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 시간 이야기했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괜찮다. 우영우 또 글로벌 1위 찍었죠. 넷플릭스에서 또 찍었고.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야기 그래. 좀 하면 알게. 네. 요게 굉장히 호재인데 그냥 먹혔는데요. 이게 마이크론 히로시마 팹 정전 또 사태가 났는데 마이크론 디램 생산의 32%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났는데도 별로 반영 안. 하이닉스가 조금 뜨긴 했는데 잠깐 네. 반짝. 네네 잠깐 반짝했고 여기에 전체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한 7.2%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손상 규모나 이런 것들 파악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게 재고 소진에는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 메모리 쪽은 일단 사파이어 래피드 나올 때까지는 계속 오더컷 이야기 나오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8인치 파운드리도 쇼티지가 계속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에는 차량용 반도체 계속 공급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DBIT에게 최근에 뭐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고 DB.
비비진다 진짜. 물론 이제 DBR텍이 뭐 분사 설계 부문 분사에 대한 그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 쇼티지가 이제는 완화된다라는 거죠. 그동안 100% 가동률인데 계속 이용률을 올리면서 계속 실적이 업이 된 건데 이제는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100% 가동률이 한 90%대까지 내려올 거다라는 게 이제 트렌드 포스의 전망인 거고 실제로 지금 보니까 드라이브 IC, 뭐 시모스 이미지 센서, MCU, 뭐 SoC 이런 쪽은 주문 취소가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2인치 팹 가동률도 좀 떨어질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중국향 5G AP 쪽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쪽에 주문 오더 컷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만들어도 안 팔리니까 세트 재고가 그냥 그냥 주문해 놓은 거 오더 컷 그러니까 주문 취소하는가 봐요. 좀 그런 게 있고 일단은 뭐 똑같아요. 이 경기 침체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건데 요게 그러면 지금 뭐 팔아야 되는 시점이냐? 지나갔다. 팔아야 되는 시점. 그래서 내년 어떤 상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아마 서서히 반영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증권 관련 콘텐츠들이 요즘 다 죽어가지고. 다 죽었어요. 네. 사실은 그거 뭐 39금 조회수하고 주가 지수하고 딱 보면 정말 궤적이 딱 똑같아. 그 궤적이 상관계수 굉장히 높을 걸. 네. 어떡하겠어 내가 뭐. 네. 자 그래도 할 건 해야겠다.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 댓글 상단에 고정돼 있으니까 뭐 가끔 문자들 약간 찌라시는 아니고 뭐 하여튼 그런 정보가 있으면은 같이 공유하는 입장에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또 시장은 뭐 고만고만합니다. 그냥 들었다 놨다의 시장이고 뭐 어쩔 수 없어. 이제 지나가야 되고 차라리 쾅거리면은 오히려 새로운 물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러기도 애매하고 껄떡지근해. 껄떡지근. 리스크 지표는 그러니까 뭐 CPI가 9%뭐 금리 얼마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위험한 리스크 지표들을 파악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는 뭐 되게 픽셀 봐야 되나? 빅스는 이제 일반적인 것들 노출돼 있고 스큐 지수라든지 모브 MOV라는 채권 쪽의 위험 지표 그거까지 뭐 보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우리는 뭐 늘상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어. 그리고 신용 스프레드 같은 것들. 신용 스프레드가 이제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거야. 그건 다음 시간에. 내일 어디 가니? 내일요? 네. 휴가 갑니다. 휴가? 1박 벌써? 2일로. 홍천으로 가니? 홍천. 좋겠다. 잘 갔다 오시고. 다음 주에 뭐 한다며? 다음 주. 뭐해? 네, 다음 주에 토요일 날 23일 날 세미나 해요. 여의도에서. 23일 날 여의도에서 세미나를 오프라인으로 네네. 이영수 대표가 네네. 매일경제랑 같이 합니다. 네. 매일경제 TV랑 잘하세요. 네. 그거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는데? 신청하려면 댓글 하단에 있는 링크를 타고 오시면 됩니다. 우리 댓글에 걸어놓는구나. 네네. 네, 혹시 시간 되시고 네. 더운 날씨지만 에어컨 네. 나오지 거기? 에어컨 나옵니다. 네. 네,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준다니까 시원. DB증권 이제 하니까. DB증권. 네. DB증권 지하에서 하니까. 거기 세미나장 네네. 있는데. 1시부터 네. 한 4시 반까지. 네. 유료? 네. 유료입니다. 뭐, 강연장 대연료는 네네. 봐야 돼. 네네. 그러니까. 얼마? 55,000원. 5만. 부가세 포함. 부가세 포함 55,000원. 음. 네, 투자하신다는 생각으로 한번 좀 신청해 주고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영혼 없는 멘트. 영혼 같아. 없다. 그거랑 너무 다른데? 그건 아니고. 뭐. 자, 주말 잘 보내세요.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 안녕.